네, 미국 증시 약간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실적 중심으로 올랐었고 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교보증권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봐야 될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유군요. 쉐브론 에너지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 기업들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수요가 안정적이다.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러시아의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이제 정유주는 좀 가치주, 약간 경기 방어주의 좀 느낌이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네. 거의 차트를 보면 거의 성장주의 느낌이 납니다.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고점을 갱신하나 했는데 5월 31일이죠. 5월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가 되겠죠. 또 계속 갱신해 가면서 주가의 어떤 레벨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좀 불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성격이 완전 바뀌어가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에너지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개발, 채굴, 정제 이리까지 좀 밸류 체인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업스트림 쪽도 그냥 기대치 정도, 뭐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세 가지 정도 좀 차별점이 있었다. 지금에서 봤을 때 네네. 좀 주가를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그러니까 포워드 PR 계산해도 11배. 네. 그리고 이제 에비타는 6배.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 하면 보통 20배, 30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11배라는 것 자체에 봤을 때 여전히 어떤 가치주의 성격일 수도 있겠죠. 좀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도 아직도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성장주랑 비교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금 흐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고 있다. 요즘 뭐 잘 벌죠. 네.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확실히 정유회사들이 캐시가 좋아요. 네.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무미건조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다. 충분히 매력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좀 얘기했던 것도 약간 맥락이 있지만 예. 지금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물가 상승의 위협으로부터 약간은 좀 자유롭다라는 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성장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 게 뭐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뭐 반도체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공급도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약간 그러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 가격 흐름은 그래도 이와는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 위협은 있습니다만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대체 자원을 좀 찾는 모습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우린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렇죠. 라고는 네.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중간 브릿지 에너지로 네. 뭐 원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석유도 또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대체제를 빨리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만큼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쉐브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제가 볼 때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오펙에서 증산을 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통제가 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경제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미국이 고기와 네. 기름이 가장 싼 나라인데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선이 힘들 정도로 좀 이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원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군요. 정치인 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뭐 분명히 지금 바이든도 연준 지금 파월 만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도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쭉 이어진다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에너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네. 급등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쉐보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고 약간 뭐 가치주의이긴 합니다만 성장주로서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좀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쉐보론이라든지 엑손모빌은 또 정유주 중에서는 큰 종목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은 정유 종목들도 같은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좀 퀘스천을 좀 많이 받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가 이렇게까지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다면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계속 우상향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네. 결국은 이제 그 지금까지 벌어놨던 현금 잉여금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좀 아쉬운 실적을 메이크업하는데 충분히 좀 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고 중소형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얼만큼 실적을 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이 정유와 관련해서도 큰 종목과 작은 종목 시총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좀 포인트를 다르게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 좀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 저는 S-오일인가? 이 생각에서는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선택하셨는지. S-오일은 저에게 참, 아니, S-오일 말고 SK이노베이션 저한테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애증의 종목이고.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네요. 네. 예, 배터리가 좀 문제긴 한데. 아, 예. 일단은 최근에 보면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젤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 러시아산 어떤 화석 에너지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떤 금수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일단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좋네요. 특히 이제 러시아산 디젤 의존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시아산 디젤에 대한 수요가 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못 받게 되면 그렇죠. 아시아산 디젤을 써야 되니까. 다른 데 거 써야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제나진 플러스 디젤에 대한 수요를 좀 입회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디젤과 등유의 합산 수율이 50% 초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정유 쪽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유 화학 회사들은 좀 외도를 하죠. 그러니까 본업을 좀 하면서 외국어가 좀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해서 이제 이 회사도 배터리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온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아, 그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1분기까지는 이제 그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손익분기점에 좀 근접하지 않을까. 그 말은 그 네. SK온이라는 그런 공장 자체도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가동률이 이제 올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은 SK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말하면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손익분기점이 올라와서 흑자가 좀 전환이 돼야지 물적 분할을 하는 거지 적자인 회사를 그렇죠. 물적 분할할 수는 없는 매력 없죠. 상황이니까. 예.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빨리 현금화를 좀 빨리 돌려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미래의 먹거리지만 현재는 살짝 좀 그렇죠. 이제 좀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이기 정상 때문에 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네, 있죠. 그런 숙제가 있죠.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워낙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분명히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충분한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유랑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다른 쪽으로 눈길 안 주고 그냥 네. 기름만 계속 파는 S-오일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예, 예. 뭔가 이제 이런 가치주가 성장주로 변모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 여전히 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죠. 확실한 좀 성장 컨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 SK 이노베이션 같이 좀 성장주의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회사들이 좀 음. 주가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컨셉은 이제 경기 방어주, 민감주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주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종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정유주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 뭐 정유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까지 한번 내다보시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